H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이 영상은 환자분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또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도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다소 불편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환자분에게도 불편할 수 있고 또 이 수술을 시행하시는 이런 수술을 계속 하고 계시는 선생님한테도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해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지금 5년 정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은 또 환자분들대로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불편해 하시고 또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불편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으면서 환자에게 의사에게 다 욕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얘기들이 환자 의사 모두에게 양측에게 다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환자분의 CT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이 적어주신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3월 28일 현재 수술한 지 4주 차인데 광대 수술을 받은 누구입니다. 어떤 성형외과 수술했고요. 너무너무 죽을 만큼 후회 중입니다. 광대 수술에 무지한 상태에서 병원이면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손품 발품 안 팔고 바로 예약 수술 진행했습니다. 수술 전 상담 시 의사가 해선 안 될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 이 수술 파토 내고 뛰쳐나갔어야 됐는데 저는 멘붕 상태로 수술방에 들어갔습니다. 해선 안 되는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촉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역시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알아보니 요즘 광대 수술 시 최소 박리로 최소한으로 손상을 줄이고 수술을 진행한다던데 저의 입안절개 길이를 보면 어금니 쪽까지 길게 있습니다. 고의적인 거상 목적인 것 같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내원하여 뵙는데 피부 두께가 두껍다며 거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붓기는 상당했습니다. 수술 시 연부 조직 손상되면 많이 붓는다 하더라고요. 뼈랑 피부 조직이 붙는 느낌이 아니고 달랑달랑거렸습니다. 떠있는 느낌이랄까요? 분명 고의적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입 벌릴 때 왼쪽 턱관절의 통증과 오른쪽 아치의 욱신거림이 있어 먹을 때마다 오른쪽으로 먹어요. 왼쪽 45도 개선 안 됐고요. 그리고 상방 고정이 분류압이 될 가능성이 큰 방법이라는데 불안에 미치겠습니다. 뒷광대는 더 커졌어요. 도대체 왜 광대를 줄여놨는데 얼굴형이 그대로일까요?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너무 속상해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라고 글을 적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에 대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수술 내용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의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다른 수술을 의도해서 또 다른 수술을 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개판으로 해놨다. 뭐 이런 식의 분노가 느껴져요. 그리고 수술 전에도 촉이 안 좋았고 해선 안 된 말을 했다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마도 환자분이 듣기에 되게 거북한 말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저한테 이제 적어주신 내용들이 뭐 왼쪽 45도 개선, 왼쪽 턱 통증, 오른쪽 아치 욱신거림, 흉살로 인한 붓기, 뒷광대 축소, 분류압 이런 것들에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환자분께 조금 불편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환자분 키가 164에 75kg세요. 이런 체중,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체중이라고 말하는 거는 키에서 110을 빼죠. 그게 환자분의 경우엔 54kg예요. 그런데 지금 환자분이 75kg예요. 무려 근 20kg가 오버가 되죠. 과체중 상태란 말이죠. 그럼 과체중 상태인 경우에는 피부 두께가 상당할 거는 안 봐도 제가 지금 환자분 얼굴을 노출시키지는 않겠지만 안 봐도 당연히 느껴지죠. 그런데 제가 더 환자분께 조금 의아했던 거는 뭐냐면요. 지금 2013년 4월 25일 저한테 적어주신 수술 내용은 광대 수술을 올해 3월에 한번 하신 것처럼 적어주셨지만 CT를 보면 이때 이미 귓광대 수술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절골 라인이 보이고요. 뒷광대에 이렇게 절골한 게 보이죠. 물론 뭐 실수로 안 적었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비대면 상담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수술 이력을 속이세요. 그러면 CT를 보고서 제가 무슨 탐정처럼 수사관처럼 이거를 확인한 과정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상당히 마음적으로 지칩니다. 어쨌든 이때도 광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광대 축소 효과는 얻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광대 상태를 보면
재수술해서 줄여줄 거는 45도가 아니라 옆광대, 뒷광대 부분 조금인데 과연 이 상태에서 수술을 했어야 했는가를 조금 되짚어 보셔야 돼요. 얼굴이 크니까 광대를 줄이면 적어지겠지. 내 체중은 내가 알아서 뺄게. 라는 마음이 환자분들이 있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거를 그냥 말씀드리면 과체중인 환자분이 얼굴이 크다고 광대 수술을 하면 100%, 거의 100% 부작용 얘기만 하세요. 왜? 얼굴이 작아진 게 느껴지지 않고 붓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것 같고 또 얼굴 작아지고 싶어서 많이 줄이고 싶거든요. 많이 줄이고 나면은 그 많이 줄인 거에 따른 불편함이 따르고 부작용이 따라오죠. 환자분은 작아질 수 없는 얼굴을 갖고 있고 살에 가려져서 보일 수 없는 얼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이면 좋아지겠지라면서 많이 줄여주는 사람을 찾게 돼요. 꼭 환자분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많이 줄이면서 생기는 부작용 또는 뭐 과절제 또는 불류화 이런 것들 또는 뭐 개구장애, 통증 이런 것들 막 생기게 되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환자분을 이 상태에서 작년 4월쯤에 환자분을 뵀다면 환자분 살부터 빼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광대 수술해봤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단면을 보시면 알아요. 제가 광대뼈를 볼 때 이 광대뼈와 피부 두께를 재는데 항상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45도 쪽에서 이 피부 두께를 재보면요. 지금 피부 두께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0한 1mm 정도 됩니다. 보통 여자들이 7, 8m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무려 3mm 이상 두껍죠. 여기서 광대 줄일 수 있는 거, 이쪽에서 줄일 수 있는 뼈로 줄일 수 있는 양은 불과 2, 3mm, 많아야 3mm 정도에 불과해요. 광대뼈를 뭐 많이 줄인다 해도 4mm를 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 두꺼운 피부 속에 감춰진 뼈가 줄어진다 해도 두꺼운 피부를 이기지 못하고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광대 이쪽 옆 피부 두께도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m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여기가 6, 7mm가 되거든요. 보통 정상 체중의 경우 마른 분들은 더 얇겠죠. 여기서 줄여봤자 3, 4mm. 그거 줄인다고 얼굴이 갸름해질까?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대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예요. 옆면을 결정할 때 지금 환자분 얼굴을 조금 펼쳐서 보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옆면에서 이런 얼굴을 보면은 지금 이 전체 면적에서 광대가 차지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 튀어나와 있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만 잔뜩 줄인다고 과연 얼굴이 갸름해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수술을 알아보고 계시죠. 본인의 체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할 수 있는 뼈 줄이는 거나 빨리 해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대에 누울 때는 나는 이 수술을 하면 굉장히 갸름해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되죠. 환자분은 한 번 광대 수술을 했는데도 얼굴이 불만족이셨고 더 넓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줄이고 싶어진 거죠. 그런데 피부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상황에서 광대는 수술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의사는 왜 이런 수술을 또 하느냐? 환자가 수술하겠다고 왔어요.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해요.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왔는데 이거를 거절하고 하지 마세요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의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 유지해야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수술하겠다고 온 사람을 말리면서 병원 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싶어서 오는 환자들에게 필요가 없는 수술, 효과가 없는 수술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만들어내는 우리 지금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봐오면서 너무 좀 속상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플레이트 덕지덕지 바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고정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단단하게 고정하려고 이렇게 덕지덕지 겹쳐서 붙이지는 않습니다. 고정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당 병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이 좀 볼록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광대뼈를 체부에서 많이 잘라서 이렇게 상방 고정하면은 이 부분이 얼굴에서 불룩해져서 어려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겹쳐서 오히려 볼륨감을 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상악동이 활짝 열리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좋아질 건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뼈 삭제가 많기 때문에 상방 고정되면서 볼페임도 생기고 오히려 이쪽 부분이 불룩해져서 광대 축소 효과는 거의 없고, 45도 광대 이 옆광대 부분, 이 부분은 눈가 있는 옆쪽은 오히려 광대 수술 후에 더 불룩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뼈가 올라가서 처짐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처음 얘기된 이 광대 상방 고정은 사실은 광대 축소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이건 광대 리프팅이라고 말하면 이 수술 하시는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광대 축소라고 얘기하면서 45도 광대 이 부분을 볼록하게 만드는 거는 광대 축소 효과는 없습니다. 또한 옆광대를 그래도 줄이니까 축소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옆광대를 줄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를 볼록하게 만드는 게 과연 광대를 축소시키는 거에 부합하는 건가 라고 저는 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고 나서 여기가 볼록해져서 좋아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특히나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 살이 많고 체중이 과체중인 환자를 이렇게 수술했을 때는 지금 이 환자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과 불신과 분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에 또 의사도 놀래죠. 이렇게까지 많이 부었어? 라고. 왜냐면 피부가 두껍고 체중이 과체중인 분들은 다른 여타 기본적인 정상 체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리고 그 붓기로 인해서 주변도 붓기 때문에 턱관절에 영향을 주고 개구장애나 뭐 통증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 안 된 상태에서 뼈 수술을 한다는 거는 세수 안 하고 화장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 찝찝할까요? 그런데도 환자가 화장을 하고 싶어 하니까, 세수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그 위에 화장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지금 요새 느끼는 느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우리 모습이고 대환장 파티예요. 나는 그렇게 될지 모르고 수술했다, 이렇게 수술을 해준 의사는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체중의 이 상태를 가지고 광대 수술을 계획하는 환자분의 무모함도 마냥 가볍게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요. 광대 수술 후 붓기가 윤곽 3종 안면과상한 사람처럼 붓기가 많이 심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수술 후에 피부 두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앞서 쟀던 숫자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수술 전의 붓기 상태. 당연히 엄청 부었겠죠. 45도 부분, 이 부분 한번 재보면 지금 아까 수술 전에 상태가 11mm, 12mm 가까이 되는 두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수술 후는 어떨까? 뼈에서부터 이 피부까지 이렇게 재보면 지금 18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려 7mm가 부었죠. 당연한 결과예요. 그리고 수술한 지 4주밖에 안 됐고요. 그러면 7mm가 더 부었으니까 엄청 커진 거죠. 환자분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45도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피부 두께를 재볼게요. 무려 16mm로 부었죠. 수술 전이 여기가 지금 보시면 한 10mm 정도 됐었는데 무려 16mm가 됐죠. 환자분이 막 난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하지만 이 붓기가 빠지려면은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봐야 어느 정도 이 광대 붓기가 빠져서 예전 붓기로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줄인다 하더라도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피부 두께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광대뼈를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이 피부 두께는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광대를 4mm 줄이면 겉의 피부 모습에서도 4mm가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2mm를 줄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겉에서 보이는 모습도 2mm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피부 두께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5mm를 줄였다 라고 하면은 실제 모습에서는 5mm가 주는 게 아니라 뭐 3에서 4mm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피부 두께가 1mm, 2mm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피부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게 심해져요. 그러면 내가 한 8mm 줄였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내가 겉에서 봤을 때도 8mm가 주는 걸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3, 4mm랑 효과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피부 두께가 3, 4mm가 증가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뼈가 많이 줄어들수록 나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뼈를 많이 줄어들수록 그 효과는 이런 곡선을 그려요. 실제 줄어드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이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줄어든 양이라고 보면 겉에서 볼 때 줄어드는 양이 줄이는 만큼 이렇게 많이 줄어들겠지, 다시 말하면 이런 직선을 그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지 않고요.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많이 줄어든다고, 뼈를 많이 줄인다고 실제 겉모습에서 변화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느냐? 그러면 뼈가 줄어든다고 해도 뼈는 실제로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오히려 두께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단순 붓기나 흉살이 아니라 이 빈 공간을 메꾸면서 주변 살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두꺼워집니다. 이건 예전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광대를 10mm씩 줄인 그런 환자들 사진 보여드리면서 수술 전후 제가 비교해 드린 게 있거든요. 피부 두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수술한 지 4주 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환자들은 어떻게 느끼냐? 이 수술 잘못됐다. 난 수술했는데 왜 광대가 더 튀어나오고 더 얼굴이 커졌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잘못된 거다. 불안에 빠지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면 수술해선 안 되는 분을 수술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피부가 두껍고 체중이 과체중인 사람이 수술을 하면 당연히 많이 부을 건데 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술이 된 상태.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환자분을 뵀다면 환자분 살 좀 빼고서 우리 다시 볼까요? 라고 말을 했을 텐데 환자분은 살은 내가 아래서 빼고 싶고 더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줄이면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 개구장애예요. 일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하악에 있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이 아치가 이렇게 부딪힌다고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하악에 있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광대 아치뼈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이 간격을 보세요. 입을 벌리고 다물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간격을 보시면 여기 간격 자로 재보면 뭐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담을 때 얘는 밑으로 빠져요.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는 밑으로 빠지고요. 입을 다물면 여기에 연결된 측두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측두근이 여기에 붙어요. 이렇게 광대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붙는데 입을 다물 때, 입을 벌릴 때 벌리면 얘는 밑으로 빠지는데 얘가 부딪혀요 서로. 그리고 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끝에는 여기는 측두근의 근육이 잔뜩 붙어 있기 때문에 입을 못 벌리고 아파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거의 뭐 맞닿았다시피 하죠. 이거 단면에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 단면 CT에서 이렇게 광대랑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부딪히는 모습을 보려면 이렇게 단면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요. 이렇게 단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모습에서 지금 이 녀석이에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아치랑의 이 간격이에요. 이게 왼쪽이고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광대를 많이 줄인다 해도 이 간격이 최소 3-4mm는 돼야지 3-4mm가 안 되면 그때부터 개구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한 7-8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측정해보면 1.2mm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왼쪽을 보면은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편인데 그래도 2mm가 채 안 돼요. 이러면 입을 벌리거나 또는 씹을 때 아플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러면서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템포럴 머슬이 얘를 계속 밀어 제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서 뼈가 녹거나 불류압이 생기고 또는 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또는 뭐 플레이트가 벌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문제점들이 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수술해준 의사를 마냥 욕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환자분한테 나무라기도 참 뭐하죠. 왜? 사람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도 욕할 수가 없어요. 수술하겠다고 온 사람을 내치기 힘든 의사의 마음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되고요. 그래도 나 얼굴 작아지고 싶은데 하면서 과체중인 환자가 뼈 수술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조금 참담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붓기 빠지는 거 조금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좁으면 분명히 개구장애가 발생을 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단차가 생겨요. 광대는 줄여줘야겠고 상방 고정해서 여기는 볼록하게 해줘야겠고 그렇다고 줄어드는 효과는 만들어야겠으니까 여기를 억지로 눌러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고정을 하기 위해서 뼈를 끌어올려야 되고 여기는 눌러서 줄여주는 효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단차가 굉장히 심하게 생깁니다. 뭐 피부가 두꺼워서 이거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환자분의 경우. 근데 이 단차가 이렇게 자로 재보면 거의 5mm 이상 되죠. 피부가 얇은 사람은 이게 함몰로 느껴지고 줄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차도 오른쪽인데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도 5mm 이상 되죠. 다시 말하면 살이 많고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 욕망이 큰 사람을 데리고 광대 수술을 해서
많이 줄여주고 싶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수술하다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여기서 생기는 단차, 또 하나는 여기서 생기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광대뼈 아치가 만나서 부딪히는 상황. 임핀지먼트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쓰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통증이 유발되고 입을 못 벌리는 개구장이가 발생하고 피부가 조금 뭐 살이 빠지거나 그랬거나 또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의 단차는 피부에서 만져지거나 또는 겉의 얼굴에서 여기서 이렇게 함몰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패이는 이런 느낌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냐. 의사들한테도 이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이와 비슷한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욕을 먹죠. 왜 남의 수술 갖고 이러쿵저러쿵 네가 평가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환자분들한테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랬지 왜 날 나무래. 내가 그렇게 잘 알면 의사하지. 이러면서 살 빼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수술해도 효과 없어요. 그러면 의사가 너밖에 없니? 딴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딴 데 해주는 데를 찾게 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많이 안타깝고 많이 화가 나지만 요새는 솔직히 이런 경우를 보면서 조금 지칩니다. 환자분께 조금 잔소리를 하면 광대 수술 한번 하셔서 이미 어느 정도 효과 보셨고 체중을 조금 줄이셨어야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광대뼈 욕심을 냈고요. 또 수술해서는 안 될 의사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술해서 별 효과 없는 환자를 데리고 무리해서 원하는 걸 얻게 해주겠다라는 환상을 심어서 광대 수술을 무리해서 진행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욕을 먹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욕을 먹고 동료 의사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는 멈췄으면 좋겠어요. 의사도 환자도 조금은 우리 이성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서로 의사를 욕하고 분노하고 또는 환자는 저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자기가 뚱뚱한 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얘기하는 또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런 대환장 파티가 계속 진행되는 게 개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로서 또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불만사항 얘기해 주신 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광대 수술 후 붓기가 윤곽 3종 안면거상 현상처럼 많이 심했습니다. 많이 부어 있고요. 살이 많이 쪄서 그렇고요. 이반절개 부위 보니까 최소 박리가 아닌 고의적으로 불필요한 박리길이라고 생각된다. 고의적으로 불필요하게 박리할 정도로 이건 사이코패스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돈벌이 하려고 윤곽하고 나서 거상시키려고 지금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환자분이 의사분을 너무 매도하고 악마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주 됐는데 라인은 안 드러나고 오히려 역광대가 더 부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어 있죠. 환자분 피부 두께는 4주 갖고 빠질 두께가 아닙니다. 최소한 5, 6개월은 다이어트 하면서 열심히 빼야 그나마 예전의 피부 두께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특히나 45도 말고 이 역광대 부분은 아마 예전 체중으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 체중을 유지한다면 예전 피부 두께보다도 훨씬 두꺼워져 있을 겁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린 거고요. 입 벌릴 때 왼쪽 통증, 오른쪽 아치 쪽 욱신거림 이거 전부 다 개구장인데요. 그거는 광대가 너무 과축소된 상황이고 뒷광대 플레이트 만져지죠. 당연하죠. 이것도 옆광대 너무 많이 줄이려고 밀어넣다 보니까 여기서 보이는 계단 현상이 환자분한테 느껴지는 이런 그런 계단 현상이 뒷광대가 났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광대 부위가 딱딱한 흉살 뭐 수술했으니까 당연히 딱딱한 건데 4주째는 붓기가 더 많지 흉살이 많지는 않습니다. 왼쪽 45도 개선 안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광대뼈 이렇게 상황 올리면 45도 오히려 더 붓고요. 더 볼록해지면서 광대 축소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광대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면서 약간 호빵맨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45도 개선, 왼쪽 턱 통증, 오른쪽 아치 욱신거림, 흉살로 인한 붓기, 뒷광대 축소 불류압 뭐 이런 질문들 해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건강 목적으로 저는 재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광대를 더 밖으로 빼서 이걸 빼주지 않으면 영구적인 개구장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이거는 광대를 밖으로 다시 빼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께 답이 안 되는 얘기, 불편한 얘기 해서 죄송하고요. 해당 원장님한테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거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술 전이거나 수술 후인 다른 환자분들도 우리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은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선택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5년 동안 비대면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봐서 지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이 되고요. 서로 원망하는 모습만 보이고 중간에 낀 저는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상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환자분께는 이렇게 영상 동의해 주셔서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이런 수술을 하는 선후배 동료 의사 선생님들께는 조금 우리 신중합시다.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돈벌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는 거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상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환자분께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